안녕하십니까. 보험병원 재활운동TV 김용원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MRI 판독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무릎관절의 반달연골 손상에 대한 해석과 재활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의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비정상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프론탈 뷰로서 무릎관절에 이 대퇴골 그리고 슬개골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골 그리고 비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뼈의 위치가 정위치냐 틀어져 있느냐, 관절면이 가까우냐 정상이냐 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퇴골의 각도와 그 다음에 슬개골의 위치, 그리고 정강뼈와 대퇴골 사이의 각도, 우리가 큐각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면이 가쪽이고 이게 안쪽이죠. 두 관절면이 위치가 적정한지 좁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무릎관절에서 대퇴골이 이렇게 있는데 대퇴골과 정강뼈 사이가 많이 관절이 마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측부에 이 콘다일과 티비아가 거의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절염이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사진에서는 약간 뿌옇게 나왔지만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관절 사이가 거의 유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슬란트 뷰인데, 슬란트 뷰에서는 슬개골이 피머 콘다일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좌측의 무릎이 파텔라가 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엑스레이에서는 뼈의 손상 유무와 그 다음에 위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MRI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T1과 T2 화면이 있고, T1은 구조물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T2는 부종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MRI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T1 사진으로서 지금 여기서 이 측면에서 보는 사지탈 플레인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이 뼈가 대퇴골이고 정강뼈고 그리고 슬개골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굵은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힘줄이 되겠는데 이게 대퇴사두근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텔라 텐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비아의 상단에는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이거는 안쪽과 가쪽에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피뷸라가 보이면 우리가 가쪽이고 피뷸라가 보이지 않으면 안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피뷸라 쪽이 가깝기 때문에 가쪽이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콘다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요 콘다일의 이 가쪽 콘다일인데, 가쪽 콘다일과 저 안쪽에 안쪽 콘다일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는 약간의 그 그레이색, 회색의 색깔상을 띠게 되는데 이게 카틸라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골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골이 까맣게 괴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게 피머 콘다일, 피머의 인피리어 콘다일의 OCD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근육들이 위치를 하고 있죠. 갈성 네미우스가 위치를 하고 있고, 햄스트링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사지탈 플레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콘다일이 있죠. 연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그로스 플레이트가 되게 성장판이죠. 그리고 파텔라 텐던이 여기 있고, 파텔라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를 촬영할 때 30도 굽힘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파텔라의 위치가 약간 이 파텔라 이 조인트 라인선에 가까워야 하는데 이게 너무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알타 파텔라가 되겠죠. 파텔라가 너무 위에 있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요.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이 연령은 청소년이다. 즉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역시 T2 화면인데, T2 화면에서 보시더라도 이게 피머고 티비하고 파텔라 텐던, 그리고 쿼드리셉 텐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물이 좀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이거는 이제, 무릎에 물이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이 있죠. 그레이색, 이 카틸라지가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는 ACL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ACL이 올라가다가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저희가 인트로 상에서 메니스커스를 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무릎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 ACL이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PC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요거는 이제 프론탈 플레인이 되겠는데 피머고 티비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검정으로 된 삼각형 있죠. 이게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메디알 컬레터럴 리가먼트가 되겠고 MC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카틸라지인데 이 연골에도 손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뼈에 이데마가 있습니다. 즉 뼈가 멍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종이 이렇게 막 차 있지요. 가 쪽으로 부종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사진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성장판이 조금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연골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은 연골판이 이렇게 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는 사지탈 플레인에, 프론탈 플레인에서는 삼각형 형태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기형 연골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악시알 뷰입니다. 위에서 촬영을 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피머 콘다이 되겠고요. 이게 파텔라가 되겠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T2 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뼈하고 슬개골 후면과 그 다음에 피머의 전면 쪽에 실제적으로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하얀 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이게 검정으로 차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염증이 차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뼈의 이미지가 여기에 있는 것과 요 부위의 색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의 손상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컷에서도 보면 피머의 콘다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틸라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되는 카틸라지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틸라지 디펙이다, 손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MRI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릎 관절의 MRI 판독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 메니스커스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런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무릎 관절에서 대퇴와 그리고 티비아 사이를 완충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반달 연골은 한쪽 무릎에 2개씩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안쪽 반달과 가쪽 반달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십자인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걸 실제로 사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무릎은 이건 왼쪽 무릎이 되겠고요. 이 무릎은 오른쪽 무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틸라지가 자, 이게 메니스커스가 이게 C자 타입이죠. 이렇게. 자, 이거는 O자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되겠고 이게 가쪽 반월상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연골판은 안쪽에 있는 연골판의 3분의 1 부분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더라도 꿰맬 수가 없는 부위가 되겠고요. 가쪽에 있는 3분의 1은 약간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기 때문에 찢어졌을 때 다시 아물 수도 있는 부위고 또 찢어졌더라도 봉합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찢어지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찢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수술이 쉬울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 섬유성
연골입니다. 우리가 딱딱한 연골이 아니고 약간의 젤리 타입의 말랑말랑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테리어 혼과 포스테리어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가 있고, 루트,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 가쪽으로 보게 되면 넥타이, 우리가 나비 넥타이 매듯이,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T1, T2 화면에서, 약간 연한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쪽은 어베스큘라존으로서 혈관이 없고요. 가쪽은 혈관이 있는 구조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메니스커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우리 관절 연골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골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뀐 용어는 반달 용어로 바뀌었고요. 역시 이제 카틸라지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할 때 무릎 관절에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의 2차적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연골판이 찢어지면 무릎이 흔들거리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판은 무릎이 흔들림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또한 연골에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 그래서 잘 미끄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과신전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또한 이 뼈끼리 그 티비아 상단의 가쪽과 피머 하단의 가쪽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메니스커스는 메디알 메니스커스와 레터럴 메니스커스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C자 형태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테리어 혼과 포스테리어 혼인데, 포스테리어 혼이 안테리어 혼보다 좀 더 크다. 그 다음에 이게 레터럴 메니스커스의 경우에는 좀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원형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안테리온, 포스테리온이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동성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다른 구조물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앞뒤 움직임이 좀 적은 반면에, 우리가 레터럴 메니스커스는 앞뒤 움직임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렸을 때 메니스커스는 전방으로 이동을 하고요. 무릎을 펴면 메니스커스는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니스커스는 일반적으로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30%가 유기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조직, 유기물에서 콜라겐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비콜라겐성인 프로테인이 8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니스커스는 타입 1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메니스키와 하이알린, 히루얀, 연골의 성분이죠. 카틸라지 성분. 그와의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 콜라겐 1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입 2 콜라겐은 카틸라지입니다. 즉, 연골이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메니스커스는 상, 중, 하층으로 약간의 그 형태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가장 위에 있는 층, 즉 그러니까 피머가 맞닿는 점이죠. 이렇게 했을 때 피머가 맞닿는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스퍼피셜 레이어는 레디알 방향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레디알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잘 미끄러지도록, 가쪽으로 잘 무릎이 미끄러지도록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은 후프 타입입니다. 후프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대롱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충격을 했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 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이 있는 층은 이렇게 약간의 뭡니까 창호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정적인 베이스를 형성을 하는데, 안쪽에서 가쪽으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서로 얼기설기 맺어 있기 때문에 가장 베이스로서 가장 안정적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메니스커스는 상, 중, 하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층은 베이스를 형성하는 창호지 형태의 다방향으로 안에서 가쪽으로 서로 월기설기 엮여져 있는 구조이고, 가운데 층은 호프 타입의 충격 흡수에 용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층은 미끄러짐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엑스레이 상에서 우리가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혼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안쪽에 있는 안테리어 메디알 혼이고, 포스테리어 메디알 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테리어 레터럴 메니스커스의 혼이고, 레터럴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혼이 되겠습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메니스커스는 우리가 전후, 좌우로 약간의 움직이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것을 누군가는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뿔을 각이라는 뜻으로 티비아 상단에 이 메니스커스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니스커스가 과연 어떻게 손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MRI로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입니다.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것은 기형 연골판입니다. 우리가 연골판을 타고났을 때 이게 처음부터 C자 형태로 되느냐 아니면 O자 형태로 타고났느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C자 타입의 형태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에 피막 올라갔을 때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만이 훨씬 더 안정적 구조를 또 안정적 움직임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안쪽이 차올라서 이렇게 메꿔져 있으면 이 위에 피막이 올라갔을 때 안에 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찢어져서 손상이 왔을 때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고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만 있다고 그랬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MRI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사지탈 뷰에서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완전히 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니스커스가 가는데 여기 끄트머리 가장자리 선하고 안쪽에 있는 선 약간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안쪽이 약간 물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레터럴 메니스커스는 여기에서 완전히 전층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쪽 연골판의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삼각형 형태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쪽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기형이고,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안쪽이 물러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쪽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완전히 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니스칼 오시클인데, 이거는 이제 뼈 조각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지금 메니스커스는 양 무릎 사이, 무릎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뼈 조각이 하나가 발생하는 거, 이 뼈 조각이 메니스커스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메니스칼 오시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과정에서 이 뼈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을 유발한다면 절개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 일단은 이제 이러한 수술 여부는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니스칼 플로런스입니다. 플로런스의 경우에는 뭐냐면 주름진 연골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름진 연골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커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져 있잖아요. 연골판이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쭉 하고 내려가야 할 연골판이 이렇게 커튼처럼 주름이 쳐 있는 이런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골판이 찢어져서 또는 찢었다가 다시 붙었다가 하는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어떤 다른 확실하게 찢어진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주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야구 포수가
장시간 동안 무릎을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우에 MRI를 촬영했을 때 바로 메니스커스가 주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니스커스는 어찌 보면 젤라틴 성분이 있어서 원형으로 복귀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젤라틴 성분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메니스커스가 눌려서 늘어나 있는 이런 경우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니스커스가 자기 위치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출 현상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처럼 메니스커스는 피모와 티비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찢어지거나 손상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메니스커스가 요 두 뼈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요 뼈의 카틸라지가 여기까지 있고요, 여기에 카틸라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즉 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메니스커스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가쪽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메니스커스의 익스트루션, 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안쪽인데요, 연골판이 양쪽 뼈 사이에서 가쪽으로 약간 탈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뼈죠. 여기서 보시면 카틸라지인데, 이 카틸라지가 끊겼잖아요. 즉 이 끊어진, 깨진 겁니다. 연골이 깨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뼈가 하얗게 부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종과 함께 카틸라지 손상, 그리고 메니스커스는 가쪽으로 탈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은 부종이 이렇게 주변에 차 있죠. 메니스커스는 그 찢어지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롱기튜디널하게 찢어졌느냐, 레디알 방향이냐, 그 다음에 찢어져서 위치가 변했느냐, 기타 복잡하게 이렇게 찢어진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롱기튜디널 테어가 되겠습니다. 롱기튜디널 테어는 자, 호리젠탈 테어이냐, 즉 수직 방향으로 찢어졌느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찢어졌느냐, 그 다음에 버티칼 테어 수직 방향이냐, 그 다음에 사선 방향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레디알, 심각한 경우에는 레디알 테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디알 테어는 루트 테어, 즉 이 뼈하고 붙어있는 점에 그 루트 테어냐, 아니면은 패럿, 즉 앵무새 부리처럼 이렇게 켜있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경우로 찢어졌느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켓 핸들 테어라는 게 있는데, 양동이 손잡이처럼 찢어진 경우죠. 찢어서 서로 간격이 멀어지면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버켓 핸들 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플랩 테어라는 게 있는데, 플랩 테어는 반쯤 찢어져서 밑으로 처진 것을 플랩 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어떻게 찢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봉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잘라내야만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호리젠탈 테어입니다. 수평 테어, 옆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죠. 메니스커스 보시면 옆에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호리젠탈 테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호리젠탈 테어. 자, 다음 플랩 테어입니다. 플랩 테어는 자, 이 메니스커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절반 정도가 찢어져서 밑으로 처져 있는 경우입니다. 찢어져서 처져 있는 경우죠. 자, 찢어져서 빠져나갔죠. 자, 이게 익스트루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탈출. 자, 이게 찢어져서 흘러내린 경우는 플랩 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찢어져서 완전히 이게 흘러내렸죠. 이것을 우리가 플랩 테어라고 한다. 자, 버티칼 테어입니다. 버티칼 테어는 수직 파열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경우고요. 횡단면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지탈 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게 포스테리어인데요.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쪽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켓 핸들 테어입니다. 버켓 핸들 테어는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게 찢어져서 양쪽으로 벌어진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게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MRI를 봤을 때는 PCL이 마치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게 PCL이잖아요. 이게 PCL인데 이렇게 PCL과 거의 유사하죠. 자, 이게 바로 버켓 핸들 테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쪽 부분에서 찢어진 것이, 이게 메니스커스가 여기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덩어리가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찢어져서 여기까지 밀려난 버켓 핸들 테어였습니다. 다음 이제 어블리크 테어입니다. 어블리크 테어는 사선처럼 이렇게 찢어진 경우를 어블리크 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레디알 테어입니다. 레디알 테어는 옆으로 이렇게 찢어진 경우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안쪽에서 찢어져서 이렇게 같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무릎에 불안 증세하고, 그 다음에 찢었을 때 자꾸 부종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면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찢어지는 정도가 점점 더 벌어져서 완전한 레디알 테어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기를 살려내고 봉합을 하고 이쪽은 약간의 잘라내주는 이런 봉합과 그 다음에 절개술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레디알 테어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쪽으로 찢어져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루트 테어. 루트 테어는 우리가 이제 루트라고 하는 거, 안테리어 쪽과 포스테리어 쪽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해서 하얗게 부종이 차 있습니다. 루트 테어는 일반적으로 루트 테어는 많은 흔들림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바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 패럿 빅 테어, 앵무새 부리처럼 찢어진 경우, 즉 일자가 아니고 약간의 곡선을처럼 이렇게 찢어진 경우를 패럿 빅 테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찢어진 경우죠.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복합적으로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완전하게 삼각형 세동강으로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플렉스 테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컴플렉스 테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컴플렉스 테어입니다. 여기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요 두 뼈 사이에 이렇게 염증이, 즉 여기 있는 카틀라지의 손상이 동반되어 있고 여기에 뼈에 부종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리 엣지 테어입니다. 이거는 연골판에 이 끄트머리가 약간 닳는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R상에서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즉 연골판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약간의 마모돼서 무릎에 불규칙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불편한 경우에는 무릎의 관절경으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경으로 청소를 하는 경우인데 역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면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메니스코 캡슐라 세퍼레이션입니다. 즉 메니스커스하고 그 다음에 관절의 캡슐하고 서로 분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대에 손상이 되면서 이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레터럴보다는 메디알 쪽의 세퍼레이션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투전인데 타박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낙하를 해서 점프를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연골판에 충격이 갔을 때 이렇게 연골판의 위쪽이 찢어진 경우는 우리가 붓거나 그 다음에 통증이나 이런 거를 금방 느끼지만 이 연골판 안에가 부었을 때는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나 다소 스트레스가 많은 동작을 할 때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좀 희미한데요. 이렇게 연골판 안쪽이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물러졌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물러진 경우를 바로, 즉 약간의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죠. 연골판 내부의 염증, 이걸 컨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러 하얗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컨투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이제 우리가 메니스커스가 손상된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진을 하잖아요. 진찰을 하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ACL이 손상이 동반됐을 때 우리가 연골판 손상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골판이 다쳤을 때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레피드 커팅과 피버팅,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했을 때 무릎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골판의 파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동반됐다면 그러면 메디알 메니스커스에 대한 이학적 검사의 센시티비티는 4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는 34.5%입니다. 센시티비티는 찢어졌는데 검사상에 찢어졌다고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고, 스페시피시티는 특이성으로 정상인데 이 정상으로 우리가 판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즉 그만큼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 메디알 메니스커스에 대한 진단 확률은 낮아진다 라는 거 되겠고, 레터럴 메니스커스도 스페시피시티는 49.1%, 센시티비티는 57.6%로 역시 매우 낮다. 그래서 우리가 ACL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메니스커스는 이학적 검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장에 있는 재활이나 트레이너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MRI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니스커스를 우리가 잘라낼 것이냐, 그 다음에 봉합을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제 봉합은 1985년에 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메니스커스는요, 레터럴 메니스커스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보다 이유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터럴 메니스커스의 움직임이 메디알 메니스커스 움직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메디알 메니스커스는 이 세미 텐디노서스, 세미 멤브라노서스와 MCL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어요. 그러나 레터럴 메니스커스는 앞뒤 움직임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게 봉합을 하더라도 그 예후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보다 더 좋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니스커스가 다치게 되면 웨이트 앤 씨가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적인 혈관이 많기 때문에 다시 자연 치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웨이트 베어링을 하지 않고 고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좀 지켜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페인,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리페어를 권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니스커스 손상 후에 그러면 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 메니스커스가 찢어졌는데 찢어진 메니스커스가 그럼 그 자체로 붙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쪽에 있는 메니스커스의 가쪽 부분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내추럴 힐링이 된다. 대신에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사용을 좀 하지 않아줘야 된다. 얼마만큼 그럴 것이냐. 약 2주에서 3주 정도만 고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즉 뭐 침대 위에서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체어에 앉아서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대퇴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찢어진 메니스커스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메니스커스가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찢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 못 걸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걸을 수 없다면 이 찢어진 메니스커스가 꼬여 있는 경우예요. 즉 뒤집혀 있는 경우입니다. 찢어졌는데 찢어진 게 완전히 뒤집혀져 있으면 그러면은 그 부위가 피머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찢어졌더라도 그게 어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보행이 가능하다. 다음에 이제 이게 찢어진 메니스커스가 있다면 그럼 어떤 느낌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혈관이 많은 부위면 부종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게 됩니다. 역시 통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찢어졌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활동하는 지장 없다. 그러나 특히 아플 때는 어디냐? 무릎을 비틀었을 때예요. 무릎을 비틀었을 때, 회전했을 때, 이럴 때, 또는 체중이 많이 실렸을 때, 이럴 때는 통증과 부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섹토미를 했거나 리페했을 때가 언제나 체중 부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섹토미를 했을 때 교과서상으로는 24시간 이후부터 약간의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했더라도 수술하게 되면은 약간의 부기도 발생하고 염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일 정도 휴식을 하고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장기간 누워 있는 것보다는 빨리 일어나서 체중 부하를 하는 것이 좋다. 체중 부하를 하기 전 단계로 역시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그 다음에 큐 세팅 엑서사이즈 등을 해서 관절 근육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체중 부하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봉합을 했다고 한다면 2주 정도만 더 고정을 해야 합니다. 움직임을. 왜? 메니스커스를 봉합했잖아요. 봉합한 부위가 아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아문 기간을 우리가 2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동안만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그럼 체중 부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가만히 쉬느냐? 아니죠. 2주 동안 체중 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해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나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해줄 것을 권장하고, 2주가 지나면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를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체중 부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후에 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니스커스를 수술했다. 우리가 이제 절개를 했거나 봉합을 했거나 한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스웰링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입원해 있는 경우에, 수술 후 입원해 있는 경우에 물리치료도 받으셔서 부기를 최대한 빨리 뺄 수 있도록 하고 근 위축이 최소로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부분 체중 지지 그리고 풀 웨이트 베링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CKC, 즉 체중을 싣고 하게 되면 역시 수술 부위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중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소메트릭으로 근육 운동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서 발목을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움직임 자체를요, 수술하고 나면 항상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의 굽힘과 펴,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등을 천천히 진행해야 하고, 회전을 하기 전에 먼저 플렉션 익스텐션을 먼저 하고 구부리고 펴고를 이게 된 다음에 IR, ER를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센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근육 운동의 원칙은 아이소메트릭을 먼저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구부리고 펴고가 아니고 한 각도에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나 메니스커스의 경우에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힘주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고,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그만큼 메니스커스가 움직이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메니스커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꼴이 되는 거고요. 무릎을 펴면 메니스커스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CKC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때 CKC를 할 때 항상 선형으로 리니어하게 먼저 하시고 사선을 하시고 회전을 하시고 복합적인 움직임을 하셔야겠습니다. 선형 운동을 하는 것이 메니스커스의 스트레스를 단일 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메니스커스 MR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메니스커스에 대한 MRI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퀴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두 MRI가 있습니다. 자, 이 MRI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그 다음에 메스칼 플로런스, 그 다음에 익스트루션 오스클. 정답은? 그렇죠. 자, 정답은 1번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메니스칼 테어 형태가 뭐냐 이거예요. 자, 뭐죠? 수직이죠. 그래서 버티칼 테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여야 되는데 이게 메니스커스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자, 이건 뭐죠? 그렇죠. 버켓 핸들 테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릎관절 연골판 손상에 대한 MRI 판독과 손상 시 재활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MRI 편에서는 무릎관절 인대와 연골 손상에 대한 MRI 판독 그리고 재활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